안녕하세요. 수업을 디자인하고 이야기 나누는 특수교사입니다. 오늘은 일상 수업 디자인으로 내 수업 살리기 프로젝트 1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성취 기준으로 교수학습 목표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기본과 심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은 성취 기준을 내용과 기능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심화는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해서 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취 기준이 한 개일 때는 분할하기, 추가하기, 덜어내기, 대체하기고요. 두 개일 때는 연결하기, 압축하기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방법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성취 기준을 내용과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교수 학습 목표 설계의 첫 걸음입니다. 내용은 학생이 학습해야 할 주제나 개념, 기능은 학생이 해야 할 활동이나 수행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목표를 구체화하면 성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성취 기준 6 수학 03-05를 예로 들어서 내용과 기능을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학습 목표를 설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을 보시면은 시계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시각을 몇 시 30분으로 읽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밑줄근 시계의 구성 요소 몇 시 30분으로 확인을 했고요. 기능은 이해한다, 읽는다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과 기능을 각각 조합해서 하위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성취 기준으로 수업을 설계할 때에는 학습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과 기능을 조합한 하위 목표를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업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학생들에게도 더 명료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중학교 진로와 직업 01-03 성취 기준 자기의 꿈과 희망을 알아보고 행복한 미래 생활을 설계한다입니다. 내용은 자기의 꿈, 자기의 희망, 행복한 미래 생활, 기능은 알아본다, 설계한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과 기능을 조합해서 하위 목표를 세 가지 정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초등학교 5, 6학년 과학 03-01 여러 가지 동물의 생김새, 사는 곳, 먹이를 조사한다. 내용은 동물의 생김새, 사는 곳, 먹이, 기능은 조사한다. 그러면 내용과 기능을 조합하여서 하위 목표를 각각 세 가지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성취 기준을 내용과 기능으로 분석해서 교수 학습 목표를 만드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편이라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성취 기준이 내용과 기능으로 무 자르듯이 깔끔하게 분석되지는 않습니다. 성취 기준에서 이런 내용과 기능에 해당하는 가치와 태도를 의미하는 행동 양식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 3, 4학년 사회 02-03 학교에서 친구를 아끼고 사이좋게 생활한다. 그러면은 내용은 학교, 친구, 기능은 생활한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대되는 어떤 가치와 태도는 아끼고 사이좋게입니다. 그러면은 수업을 설계하실 때에는 이 행동 양식보다는 내용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셔서 교수학습 목표 수립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교실마다 상황은 다 다르죠.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이 다르고 수업 상황도 제각각입니다. 게다가 교과마다 가진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교사 개개인의 수업 의도까지 담을 수 있는 교수학습 목표 세우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성취 기준을 단순하게 내용과 기능으로 분석해서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 목표를 만드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성취 기준 재구조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은 본래 의미가 이미 구성된 성취 기준을 교사가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 환경과 학생 특성에 맞게 교육 과정을 수정, 변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교육 과정 재구성이 교과서 재구성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완성된 교과서 내용을 단원 간 통합, 단원 순서 변경, 차시별 수업 내용 압축 등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재구성을 한다고 해도 한계는 여전합니다. 그냥 기존의 성취 기준을 단순히 빌려오는 경우, 수업을 다 설계해 놓고 이를 교육과정과 억지로 맞추는 경우, 혹은 재구성 과정에서 성취 기준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재구성은 결국 학생 맞춤형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교사의 수업 의도와 평가 방식에도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형식적인 재구성을 넘어서 수업과 평가의 실제 상황에 최적화된 성취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정 변형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취 기준 재구조화입니다. 재구조화를 통해서 교사 개개인이 자신의 수업에 딱 맞는 교수학습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과서 단원의 내용을 재구성한 뒤에 거기에 맞는 성취 기준을 끼워 맞추는 방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교육과정 재구성 본질에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결국 교과서를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데 그치는 셈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 기반의 수업 설계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용의 중복, 시간의 부족, 난이도의 불균형 등이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은 교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좋은 자료에만 의존하거나 어디 좋은 자료가 없을까 하고 찾는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주어진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한 가르칠 내용의 재구성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교육과정 기반의 일상 수업 디자인은 성취 기준 재구조화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취 기준 재구조화는 한마디로 국가 수준에서 표준화된 성취 기준을 교사 수준에서 유연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단순화 또는 서로 다른 성취 기준을 통합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성취 기준이 너무 방대하고 추상적일 때 이를 수업에 맞게끔 구체화하여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러 성취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교사가 원하는 수업의 목표와 방향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취 기준 재구조화는 교사 개개인이 자신의 교육 환경과 가르치는 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취 기준을 활용해서 교수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과 이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성취 기준 재구조화의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구조화 방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여러분의 수업 설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팁과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